그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온 한 통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투자금 전액 손실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20년간 모아온 모든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저도 응원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웠고 아이들 교육비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단호하게 말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남편은 원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했던 그는 숫자에 민감했고 항상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도 철저한 분석과 공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종목만 선택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와 저축으로 사용했죠.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에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남편이 투자한 종목들은 모두 상승했고 우리는 짧은 시간에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정보를 찾는 데 쏟았고 식사 시간에도 주말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중독 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좋은 정보를 얻었어. 이 회사 주식이 곧 오를 거야. 우리 대출 좀 더 받아서 투자하자. 남편의 이런 제안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던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남편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주식 차트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얼굴색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야.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남편은 이렇게 자신과 저를 설득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그 말에 저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매일 출퇴근 지옥철에서 시달리고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부모님의 노후도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2년 시작된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침체로 남편의 투자는 큰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하락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순간은 작년 가을 남편이 제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 자금까지 투자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돈은 우리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따로 보관해 두었던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곧 회복시킬 수 있어.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2배로 불릴 수 있어. 남편의 말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박사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 소리를 틀어놓고 울면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우리 아이들 미래를 갖고 도박하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알아온 남편이 그렇게 흐느끼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밤을 새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저축은 거의 바닥났고 대출금은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월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보다 현실을 직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금융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상황을 모두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사는 우선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고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투자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투자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더니 스스로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10개의 항목 중 9개가 해당되었으니까요. 1. 투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해야 흥분감을 느낀다. 3.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4. 투자를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5. 손실 후에도 본전을 찾기 위해 계속 투자한다. 6.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투자 금액이나 손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7. 투자로 인해 중요한 인간관계나 직업적 기회를 위태롭게 했다. 8.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고려한다. 9. 투자 활동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불안을 다른 투자로 해소하려 한다. 남편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독 전문 심리 상담사를 찾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남편의 상태를 행위 중독의 일종으로 진단했습니다. 도박 중독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 채 진행되는 투자는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상담사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합리적인 투자자였지만 점차 큰 돈을 벌기 위한 도박사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특히 초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기 성공의 함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치료와 함께 우리 가족의 재정 회복도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카드와 통장을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자산을 정리하여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해 나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결정은 집을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였지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태라 대출금을 갚고도 조금의 여유자금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작은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이사와 생활 수준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큰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 오히려 아이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남편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중독이 사실은 자신감 부족과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음에도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그 불안을 대박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아. 내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어. 남편의 고백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정작 지금 우리가 가진 행복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회복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2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 위해 우리 부부는 모두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은 퇴근 후 배달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조금씩 빚이 줄어가는 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우리는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상환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투자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주식 시장 소식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저 정보를 얻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투자의 양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자체는 분명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독으로 변질될 때는 가족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투자 정보가 넘쳐납니다. SNS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의 성공 사례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가족처럼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편의 투자 중독을 극복하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투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 필수적인 자금을 투자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투자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박이나 경제적 자유와 같은 모호한 목표보다는 자녀 교육비 마련, 노후 자금 준비 등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셋째, 투자 결정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투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저와 함께 투자 계획을 세웠다면 아마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넷째, 투자 중독의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하거나 손실 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성공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목,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진정한 부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습니다. 더 작은 집에서 살고 휴가도 가까운 곳으로만 다니며 외식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가족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주말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 활동들을 찾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집에서 영화 보기.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주식 차트를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보드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부자야. 너희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남편의 이 말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있습니다. 남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여전히 부업을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투자 중독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투자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한 가족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중독에서 벗어난 지금 저는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으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부디 중독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투자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회복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경제적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정서적, 관계적 회복은 이미 많은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돈이 아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투자 중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과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부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중독에서 벗어난 지금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우리 가족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대박을 쳐서 정말 큰 돈을 벌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큰 집, 더 비싼 차를 갖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호화로운 휴가,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 가족은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풍요롭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가 아닐까요? 남편도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연봉, 투자 수익률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가족에게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주말에 저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에게 더 큰 행복을 줍니다. 투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초기에 심한 금단 증상을 겪었습니다. 주식 차트를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손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으려는 흡연자처럼 그에게 투자는 일종의 중독성 물질과 같았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런 증상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면 결국 자유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상담사의 지도 아래 점진적인 디톡스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주식 정보를 확인하고 점차 그 빈도를 줄여나갔습니다. 또한 투자 중독의 근본 원인인 불안감을 다루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경제적 성공에만 의존하게 된 이유를 탐색하고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와 아이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더 이상 주식 차트를 강박적으로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중독이 단순히 그의 의지력 부족이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성공과 부를 강조하는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존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서 제가 어떻게 남편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비난이나 책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공감과 이해, 그리고 명확한 경계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이 과정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위기를 통해 서로의 두려움, 희망, 상처, 꿈에 대해 더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종종 강인함과 성공을 강요받습니다.
가장으로서 항상 든든하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그런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런 용기를 내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재정적 회복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지출을 기록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절약 생활이 힘들었지만 점차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소비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남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우리는 눈덩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집중적으로 상환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높은 이자의 대출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이미 2개의 대출을 완전히 상환했고 현재는 3번째 대출 상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매달 대출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희망을 느낍니다. 아마도 앞으로 3년 정도 더 노력하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저축을 시작하고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위한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 후에도 투자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무엇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내릴 것입니다. 남편의 투자 중독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한 가족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필요하고 유익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의 투자 중독은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검소해졌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진 삶을 말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야. 부디 여러분의 투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남편의 투자 중독 극복 여정은 우리 가족의 가치관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기준을 외적인 것들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공을 내적인 것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돈의 중요성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돈의 올바른 관리와 사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돈 관리, 저축의 중요성,
현명한 소비 결정 등을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번 돈의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가족을 위해 사용하며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쓰는 새 항아리 법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의 어려운 경험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값진 교훈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과거의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단호하게 남편을 말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그 경험에서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정적 회복과 함께 저희 부부의 정서적, 심리적 회복도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중독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배우자 지원 그룹에 참여하며 다른 가족들의 경험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투자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많은 가정들이 실제로는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불안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최근에는 투자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특히 초기 단계의 투자 중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기에 도움을 구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고 모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서도 중요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으로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저 역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과거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매주 재정 미팅을 갖습니다. 한 주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하며 재정 목표에 대해 대화합니다. 이런 정기적인 대화는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서로의 재정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긴급 자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생활비 3개월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남편의 투자 중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공동의존 문제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의존이란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저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회복을 지원하되 그의 문제를 제가 대신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는 온전히 제가 즐기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때로는 그냥 조용히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은 제게 활력을 주고 가족에게 더 건강한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남편도 자신만의 건강한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여가 시간을 투자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자전거 타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말마다 새벽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근교를 다니며 자연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런 신체 활동은 그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 중독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함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우리 가족은 그날 감사한 일 한 가지씩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투자 성공 사례를 자랑할 때면 남편은 가끔 동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순간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자신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며 필요하다면 저나 상담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재정적 회복의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는 이제 그 과정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빠른 성공보다는 지속 가능한 안정을,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실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투자 중독으로 인한 우리 가족의 위기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서로에게 정직하며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투자가 아니라 그것이 중독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건강한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